안녕하십니까. 2020년 3월 27일 장전 체크 포인트입니다. 제가 매일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유튜브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나서는 좋아요 버튼도 한번 클릭해 주시고,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장전 체크 포인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전날 미국 시장은 실업자 수가 급증을 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양책 효과의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다우지수는 6.38%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, S&P 500은 6.24%, 나스닥은 5.6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.79%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3거래일간 20% 이상 폭등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31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.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컸어요.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만큼 빠른 회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21선 언저리 때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. S&P 500 같은 경우도 21선 자리 때까지 얼추 올라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큰 폭으로 좀 밀렸던 만큼 반등의 속도도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다우지수가 저점 대비 20% 이상 오른 것은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에 해당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. 역사상 가장 빨리 약세장이 끝났다,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시장은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빨리 돌아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난주에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28만 3천명,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죠. 이 부분들에 있어서 문희신 재무장관은 부양책 패키지가 시행되기 전 상황인 만큼 수치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는 경기부양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,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, 패키지가 시행되기 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만큼 이미 뭐 예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. 과거 같았으면은 청구자 수가 328만 3천명을 기록했다라면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에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에 있어서의 반영이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요, 지속적인 경기 부양 방침을 확인을 했습니다. 경기 부양책, 이 경제를 지지하기 위한 다른 차원의 정책 여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TV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침체에 들어간 것 같다. 그렇지만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낙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, 회복을 좀 더 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미국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뭐 페이스북도 4.5%, 마이크로소프트도 6%대, 애플이 5%대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여전히 시장은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5.39%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하지만 이제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는 2%대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 있어서는 조금 눌림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장비 위주로 볼 수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10% 가까이 9.99%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장비 쪽 섹터, IT 쪽 섹터는 괜찮을 것 같고, 애플도 5%대의 상승을 좀 보였었죠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좀 상승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변동성 빅스지수예요. 빅스지수는 4.61%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. 변동성 지수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
변동성,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면 하락, 역계관계죠. 역계관계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빅스 지수가 밀린다라는 얘기는 시장에 있어서 안정을 찾고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미국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백부 부분들이 깨졌어요. 백선을 이탈하면서 좀 더 환율적인 부분들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오늘 원달러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네요.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금일 4.99% 외국인의 순매수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주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미국 시장이 21선 언저리 때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만큼 한국 시장도 갭상승 출발이 좀 나와준다라면 오히려 21선 언저리 때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전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돼요. 전날 같은 경우도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개인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어요.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매도가 좀 줄어드나 했더니 거래소 시장이 다시 5,300억대, 기관 2,000억대의 매도가 좀 나왔어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800억대와 500억대의 순매도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해주는 게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외국인 쪽에 있어서 현선물 동반 매도는 그다지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닌데, 어찌됐든 간에 수급은 확 바뀔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서서히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. 근데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은 삼성전자예요.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좀 거칠게 나왔었어요. 거칠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, 최근 들어서는 이제 대량의 매도가 좀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. 이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전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칩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죠.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일단 1분기 실적은 그냥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 부분들이 좀 포인트로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시장이 하루하루 변동성을 좀 동반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심리까지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. 혹자는 더 빠질 것이다, 반등 시에 현금 만들어야 된다,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. 그런 사람들은 일단 단기적인 사람들로 표현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, 금융위기, 98년도 때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큰 기회였었어요. 큰 기회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금융위기 때가 0.7배, 지금 현재는 0.59배 저점 기준으로 여전히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도 이 금융위기 때의 흐름들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도 금융위기 때, 서브프라임 때 당시보다도 평가를 적게 받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이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금융위기 때는 0.7배대였었어요. 0.7배대 수준이지만 저점 기준으로는 0.59배 0.59배였었는데요. 전날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의 PBR을 보게 되면 0.68배예요. 0.68배. 여전히 싸죠, 여러분들. 여전히 싸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기회의 장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한국 시장은 갭상승 출발을 할 거예요. 갭상승 출발할 것이고,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좀 보는 전략이 유리하다. 종목과 시장은 변동성을 좀 동반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. 여전히 성장주, 그리고 고배당주 관심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전략, 고배당주를 좀 관심을 지속해야 되고요. 따라가는 전략보다는
눌림을 줬을 때 그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. 수급관 심주를 좀 보게 되면 유니테스트와 파라다이스, 동진세미캠, 다나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어요. 유니테스트를 좀 보게 되면 IT 쪽 섹터예요. IT 쪽 섹터인데 역별권역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인데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. 파라다이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중국인 관광객 이 부분들 중국 관련 섹터로 좀 분류가 되어 있죠. 이러한 부분들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다나와 같은 게 어제 밀렸어요.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다나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적게 밀렸죠. 적게 밀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 집에서 근무를 좀 많이 하니까 요즘은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번 눌림 시에는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시장의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또 올라가게 된다라면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하루하루 연연해 하면서 보시는 것보다는 좀 넓게 보는 그런 전략, 그리고 길게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어제 블랙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뉴욕 증시 바닥 가능성에 있어서 언급을 좀 했었었는데요. S&P 기준으로 2300포인트를 깰 것 같지는 않다. 뭐 이런 언급을 좀 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지금 많이 힘들지만 여전히 힘들 내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장전 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